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미리 은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은퇴 준비 상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비 은퇴자들은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은퇴 전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퇴 전에 부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부채를 지고서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현재의 지출 비용에 과거의 지출 비용, 더불어 이자 비용 부담까지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생활이 무척 빡빡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파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전에 꼭 부채를 모두 상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장수 리스크를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평균 수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100세까지 살 것이라는 가정 아래 신중한 노후 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장수 리스크가 더욱 높은 편이므로 은퇴 기간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예상 기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만일 실제 은퇴 기간보다 예상 은퇴 기간을 짧게 예상할 경우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은퇴 준비 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적어도 3개 이상의 은퇴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퇴 전에는 봉급이라는 하나의 소득에만 의존해도 생활이 가능했습니다만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전과 같은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재정 형편상 향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적어도 3개 이상의 은퇴소득 주머니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은퇴 전 받아오던 근로소득 대신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보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와 더불어 투자자산을 통한 배당소득이나 예금이자 소득 등 보다 더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합니다. 이 좀 다른 얘기인데요. 평소에 좀 노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를 갖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요? 예전에 미국의 예일대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했어요. 노인들을 이제 두 팀으로 좀 나눠가지고 영화 스타워즈 아시죠? 스타워즈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제 영화 중간중간에 노년과 관련된 단어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쪽 팀에는 지혜, 온화, 연륜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요 다른 팀에는 노쇠, 노후, 낡음 이런 것들을 이게 짧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가 끝나고 이제 암기력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희한하게도 부정적인 단어에 좀 노출되었던 그 노인분들이 점수가 훨씬 낮게 나온 거예요. 또 글씨 쓰기, 이렇게 걷기 이런 간단한 신체 활동에서도 이 부정적 단어에 노출된 노인들이 수행 능력이 훨씬 현저하게 떨어졌대요. 글씨도 좀 흔들리고 걷는 속도도 좀 느려진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요. 게다가 수명 연장을 위해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긍정적 단어에 이렇게 노출되었던 노인들은 대부분 치료 받겠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정적 단어에 노출된 분들은 대부분 치료를 거부했대요. 거부하겠다고 얘기했대요. 잠깐의 단어들이 우울하게 만들었나 봐요. 갑자기 우울해지네. 그렇다고 봐야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였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긍정적인 대화와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갖는 게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쌤은 좀 긍정적인 편이세요? 저야 무한 긍정이죠. 제 삶이 무한 긍정 자체입니다. 긍정 좀 나눠드려요. 좀만 주세요. 넷째, 은퇴자산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이를 지켜내야 합니다. 대다수의 예비 은퇴자들이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하는 큰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개 자녀 교육비와 주택 마련 자금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생활비나 결혼 자금까지 생각하면 은퇴 자금을 준비할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계 지출 구조를 점검하여 과도하게 지출되는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조절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끝까지 꼭 지켜내도록 잘 관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기간을 연기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에 이상이 없고 파트타임과 같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건강 악화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악화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어서 어려울 때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섯째,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라면 개인연금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은퇴 후 지출을 줄여 생활한다고 해도 의료비나 여가생활비가 증가하여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을 통해 노후자금을 미리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은 상품에 따라서 이자 혜택이나 투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은퇴 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은퇴하기 전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은퇴 부부들인 거죠. 이분들의 설문조사 결과로 좀 몇 가지 중요한 실수들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은퇴 후 필요한 돈에 대해서 계산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부부 중 한 사람만 재무 결정, 요거를 부부 중 한 사람만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의료비랑 장기 간병비를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자녀 지원하고 노후 준비를 맞바꾼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은퇴 후 필요한 돈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좀 알아둬야 계획을 세우든 모자란 부분을 채우든 할 텐데, 이런 경험조차 없으니 노후가 닥치면 이게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나이가 좀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문제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충전 스쿨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알려드리잖아요. 또 깨알 홍보하시네요. 네. 일곱째,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은퇴자금을 축적해야 합니다. 은퇴자금을 금고 속에 보관하거나 저금리의 은행 예적금 상품으로만 운용하게 된다면 10년이나 20년이 지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은퇴자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까지는 투자형 상품으로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투자 지식 수준이 다르고 이를 운용하는 능력이 천차만별이므로 자신의 투자 능력을 감안하여 적절한 비율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째, 은퇴 계획은 배우자와 함께 짜야 합니다. 보통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높습니다. 따라서 남성 배우자가 사망할 때를 대비하여 홀로 남게 될 여성 배우자를 고려하여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대 수명과 더불어 개인별 건강 수준을 고려해 은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은 격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배우자별로 각자의 건강 수준에 따라 의료비와 간병비 등을 고려하여 부부가 함께 은퇴 계획을 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홉째, 은퇴 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일, 모임, 친구,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60세에 은퇴하여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더라도 20년의 시간이 남게 됩니다. 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까지 포함하면 매우 긴 시간임에 분명하죠. 또한 대다수 은퇴함과 동시에 직장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한 동료들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도 함께할 친구와 모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기개발이나 취미활동 혹은 파트타임 경제활동이나 자원봉사를 하여 남은 긴 노후 생활을 다른 이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다면 무리하게 자산을 모으려 하기보다는 적지만 마련된 은퇴 자금을 지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수입을 늘리기 어렵다면 반드시 은퇴 후 지출을 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치매 있잖아요, 치매. 은퇴 준비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제 치매에 걸린다면 정말 본인도 심각하지만 사실 가족들이 너무 고생일 거잖아요. 은퇴 전 치매도 좀 예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외국어 공부 있잖아요. 이 외국어 공부가 치매 예방에 그렇게 좋대요. 일단 기억력이 좋고, 다양한 이제 문화 경험이 돼서 치매를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치매 진단받은 노인 환자, 요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모국어만 평생 쓴 사람보다 이 외국어를 이제 한두 개 좀 더 쓸 줄 아는 이런 사람에게서 치매 증상이 훨씬 약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외국어 공부 좀 해야겠네요. 쌤은 외국어 잘하세요? 저는 좀 하죠. 예. 좀 잘해요. 예. 그 듣는 외국인이 좀 많이 괴로워해서 그렇지. 저는 아주 잘해요. 그리고 그 사회적 관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 외로움과 치매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외로워 보이는 노인보다 오히려 좀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이 치매에 좀 훨씬 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럼 본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왜 있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도 이게 좀 혼자 지내는 것 같아도 이 멘탈이 아주 강한 친구가 있고 맨날 같이 어울리는데도 맨날 외로워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예. 근데 후자가 진짜 맞아요. 예, 그런 거죠.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D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뭐 골다공증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치매에 영향을 미친대요. 예. 재밌는 거는 이 비타민 D가 음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섭취해서 얻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햇빛 받으면 생기거든요. 햇빛. 예. 그러니까 하루 한 20분 정도 뭐 햇빛 받으면 그냥 그러면서 걸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생긴대요. 예. 하루 건전히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근데 햇빛 받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햇빛만 받아도 치매 예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니까. 진짜 이해가 좀 가는 게 사실 이제 한 일주일 이제 햇빛을 안 받고 어디 이제 박혀서 막 일만 하잖아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울해져요. 저도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 이렇게 가끔 뵈면 가급적 좀 집에 있지 말고 좀 이렇게 나갑시다 해서 모시고 나가요. 예. 일단 어떻게든 나가서 뭐 드라이브가 됐든 뭐 산책이 됐든 뭐 햇빛을 받으면 그래도 우울감 없애주니까 좋잖아요. 뭐 공짜고.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할 일, 소망이 있는 것이다. 중국 속담입니다. 어쩌면 나이가 든 후에도 돈보다는 사랑하는 가족, 좋아하는 취미, 긍정적인 사고가 더욱 우리를 행복하고 빛나게 하지 않을까요? 자산관리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바른 자산관리 문화를 전파하는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